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이요. 본격적인 3파전의 시작입니다. 자유한국당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제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이로써 황교안 전 국무총리,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이제 3파전 구도 이게 완성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오늘 출마 선언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가장 눈에 띈 부분이요. 정치인 박근혜를 극복해야 보수 정치가 부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대목인데요. 예. 오세훈 전 시장은 국민적 심판이었던 탄핵을 더 부정하지 말고 이 친박 정당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황교안 전 총리를 보수우파의 가장 오른쪽으로 있는 사람으로 자신은 중도층에 가까운 사람으로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대세론이 있다는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 각을 세운 거네요. 그렇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은 황교안 전 총리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박근혜라는 이름 석자가 가슴에 새겨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또 정치 초년생이기 때문에 이 황교안 전 총리로는 이 당 전체를 이제 개혁 보수의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형태로의 조직 강화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황교안 전 총리가 전당대회 직전 시점에 전략적으로 입당을 해서 검증을 회피했다. 이 얘기를 하면서 고액 수임료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고액 수임료 문제가 뭐예요? 이게 이제 법무부 장관하고 국무총리 후보자로 이제 인사청문회를 이제 할 때 그때 나온 얘기거든요. 네. 황교안 전 총리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 변호사로 뭐 17개월간 재직을 하면서 월 한 1억 원 정도에 이르는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서 이제 이거 전관예우다 이런 논란이 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오세훈 전 시장은 자신도 법률사무소 고문직을 갖고 있지만 초임 변호사의 정도의 수임료만 달라고 해서 500만 원만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체제가 되면 검증 리스크가 크다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친박 프레임에다가 검증 리스크 이 두 가지를 안고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그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였고요. 네. 최근에 홍준표 전 대표도 황교안 전 총리의 병역 면제 관련한 의혹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비슷한 맥락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둘 다 뭔가 검증할 것들이 많다는 걸 지적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오세훈 전 시장 원래 1월 달에 출마 선언을 하려고 했는데 한번 연기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원래 1월 31일로 이 출마 선언을 예정을 했었는데요. 뭐 고민할 부분이 남아서 고민을 숙성시켜야겠다라면서 출마 연기를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황교안 전 총리의 홍준표 전 대표까지 나오면서 오세훈 전 시장의 출마 의지가 꺾인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었는데 네. 오늘 결국 이제 출마 선언을 한 겁니다. 오늘 기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당내에 아직도 박근혜 전 대통령 수감 생활에 대한 안타까움의 정서가 많이 남아 있고 이것에 기대서 총선을 치르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지 마음을 다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가 단일화 주장을 하고 나섰다면서요? 오늘 한국일보 지면에 실린 인터뷰에서 이 오세훈 전 시장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둘 중에 한 사람만 나가는 게 맞다. 오세훈 전 시장 생각도 같을 것이다. 양측 실무자들도 서로 만나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세훈 전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이게 이제 무책임한 발언이라면서 지금으로서는 단일화를 전혀 생각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 실무자들이 서로 만난다고 한 대목에 대해서는 양쪽 책 출판 기념회 때 참모들이 교차로 이제 축하를 하러 갔는데 그걸 지나치게 부풀려서 출마 선언 날 아침에 보도가 나오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홍준표 전 대표의 정치적 감각을 개탄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전 시장은 전혀 생각 없다는 건데 하지만 홍준표 전 대표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SBS에 출연을 해서 누가 양보하느냐의 문제이다라면서 이렇게 가다가는 내년 총선이 어렵기 때문에 탄핵 총리를 막기 위해서 두 사람이 힘을 합치는 게 맞다. 이렇게 재차 또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 3파전 구도에서 황교안 전 총리가 우위고 이른바 비박계표가 나뉜다는 전망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끝까지 3파전으로 갈지 단일화가 논의될지 이것도 변수네요. 그렇습니다. 시사비키 두 번째 항목은요. 독립유공자의 기준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영화 암살과 밀정 등을 통해서 잘 알려진 약상 김원봉을 독립유공자로 지정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국민중심보호훈 혁신위원회가 권고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예.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시죠. 김원봉 의열단 조직한 그분 맞죠? 그렇습니다. 경남 밀양 사람으로 1919년에 의열단을 조직하고 무장 독립운동을 전개를 했는데요. 예. 일제 식민 통치기간 등의 건물을 파괴하고 주요 인사를 암살하는 활동을 주로 했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군무부장, 광복군 부사령관도 지낸 바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 경력이나 이런 걸 보면 충분히 보훈 대상이 될 텐데 문제는 이 김원봉이 북한 정권 수립에 큰 역할을 했다면서요? 의열단은 1920년대부터 사회주의 노선으로 기울어졌는데요.
김원봉은 1948년에 이제 남북 연석회의 참석을 위해서 북한 지역으로 갔고 그 다음에 제1기 북한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을 지냈습니다. 이후에 북한 정권이 출범을 하면서 국가 검열상에 또 임명이 됐는데요. 예. 김원봉은 1956년 박헌영 숙청 그리고 이른바 8월 종파 사건 이후에도 계속 건재했었는데 결국 1958년 10월달에 이제 실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네. 자, 거기에 대해서 그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가 뭐라고 권고했습니까? 이 독립운동에 대한 최종적 평가 기준은 1945년 8월 15일 시점이고 이때 독립운동을 했다면 그 사람은 독립유공자로 평가해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네. 특히 김원봉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임시정부의 군무부장 그리고 광복군 부사령관을 지냈기 때문에 이 필요성이 크다 이런 논리고요. 또 3.1운동 100주년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이런 사람들에게 적정한 서훈을 이제는 해야 된다라는 게 이 보훈혁신위의 이 권고 사항입니다. 서훈을 해야 한다라고 권고한 걸 보면 지금 기준으로는 안 되나 보죠? 지난해 독립유공자 선정 기준을 개정을 하면서 광복 후 행적 불분명자, 즉 이제 사회주의 활동 경력자도 포상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기는 했는데요. 예. 하지만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인물이어야 한다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 단서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국가보훈처는 이 김원봉에 대해서는 지금 서훈을 검토한 바가 없고 북한 정권 관련 인물은 독립유공자 선정에서 배제한다라는 지금까지의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혁신위원회에서는 그거 한번 좀 바꿔봐라 이거래요.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그 손혜원 의원 붙인 경우는 어떤 거죠? 이 손혜원 의원 부친인 손영우 씨가 이제 개정된 기준에 따라서 좌익 경력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경우인데요. 예. 이 6번 심사에서 탈락을 했는데 7번째 신청에서 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도 오늘 또 새로운 어떤 논란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어떤 논란이요?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은요, 지난해 이 독립유공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면서 좌익 경력 인사 중에 재심을 요구한 경우가 3건이 있었는데 이 중에 손혜원 의원만 이제 그 손혜원 의원 부친만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고요. 예. 또 손혜원 의원 부친은 기준 완화 발표 전에 이제 이걸 신청을 했는데 다른 재심 신청자들의 경우에는 기준 완화 이후에야 신청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전에 심사 기준 완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이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측에서는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그 의혹과 무관하게 어쨌든 손혜원 의원 부친도 사회주의 활동을 한 거는 분명한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 활동에 대한 논란은 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현재 기준에서 북한 정권 수립에 크게 기여한 바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보훈 대상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아예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독립유공이 확실하면은 서훈 대상으로 삼자고 보훈처의 혁신위원회가 권고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측면에서 뭐 남북 관계가 좋아지는 측면도 있고 해서 이제는 뭐좀 역사적으로 이렇게 좀 이념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계 없는 식으로 서훈을 하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보훈처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